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사회통합과 북한 이탈 주민이 이해의 주제로 함께할 호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 북한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현재 통일부 교육위원과 국립통일교육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에 온 지 15년 차이고요. 남한에 와서 시아공단 기계부품 회사에서 4년 일했고 5년 차부터는 세조에서 진행하는 탈북민 동료 상담 코칭입니다. 취업한 건 아니고 좀 알바식으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컴퓨터 자격을 비롯한 상담 관련 여러 자격증들 취득하고 미 국무부로부터 감사장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순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위한 노력은 정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통일이 되었을 때 맞닥뜨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정된 통일국가로 완성될 때까지 아마 갈등과 분열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부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통일의 과정도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을 알자면 북한을 가봐야 되겠지요. 여권 있어도 갈 수 없는 것이 북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권 있어도 갈 수 없는 나라가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 이해하고 남북한 주민들 간에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친한 탈북민 친구가 몇 명이 될까? 나는 탈북민이지만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한국 출신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왜 북한 이탈 주민을 알아야 할까요? 북한 이탈 주민은 양체제에서 모두 살아봤기 때문에 두 체제에서 오는 차이점을 직접 경험했고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 됐을 때 가장 설득력 있게 이해시킬 수 있는 핵심 역량입니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충돌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교훈, 시행착오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 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고난의 행군 이후에 배고픔 때문에 왔지만 현재는 북한도 IT 기술 발전과 시장 경제의 변화로 외부에서 소식을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탈북 동기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넘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탈북민들 중에 여성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많은 이유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장마당 등 활동을 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군에 나가 있고 또 이제 직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성들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또 여성들이 장마당에서 벌어서 가정을 살림살이를 대체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탈북에서 왔는데 그러면 탈북에서 와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 북에 남겨져 있는 그 가족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제일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탈북은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제 목숨을 내대고 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족들 중에 제일 가족을 살리려는 그 사랑이 많고 가족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떠났다가 막연히 떠났지만 중국 땅에서는 그 중국 땅에 와서 크게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혼자만 좋은 곳에 와서
본의 아니게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이 정말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열심히 살아서 혼자 모아도 정말 살기 어렵지만은 그 탈북민들은 그 열심히 살면서 그 버는 돈을 가족에게 이제 계속 송금하고 그들이 불업고 비용 마련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지만 경제적 악순환을 계속 겪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또 건강이 취약한데요. 건강이 취약한 이유는 그 제일 큰 이유가 고난의 행군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탈북민들이 고난의 행군이란 단어는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설명으로도 정작 여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전쟁도 아니고 굶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사망하고 해체하면서 겪은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가 무의식중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또한 탈북 가정에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체포와 불안으로 심적 고통이 너무 심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다 중국을 통해서 오면서 잡히면 무조건 북송되니까 한 4년 정도까지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재 사고 때문에 사이렌이 나도 깜짝 놀라고, 길에서 여기가 중국도 아닌데 한국의 경찰차를 보고도 끔찍끔찍 놀라고, 트라우마로 해서 계속 악몽도 꾸고 이게 꽤 오래 가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없어질 때까지는 꽤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는 도중에 공안에 체포되면은 무조건 북송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장대로는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동기로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북한이 자국 주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는 중국의 지위를 고려하면 탈북자 강제 북송은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유엔 헌장 서문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정신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은 이를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지키고 참으로 안타깝게 이제 탈북민들을 북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송돼서 나가면 정말 인생이 어떻게 된 줄 아니까 오면서 그 불안, 그 떨던 불안이 오랫동안 트라우마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또 취약한 또 다른 이유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각종 적응,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을 알으면서 이제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탈북민 동료 상담 활동을 하면서도 목격하기도 했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정착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건강을 나쁘게 하는 이런 요인들인데요. 직장 생활할 때도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겪는 위기는 사실상 건강 문제 이외에도 사용 언어가 조금씩 다르고, 특히 한국은 외래어가 많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70년 이상 그 분단 속에서 서로 문화의 차이와 이질감이 정말 너무 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착 초기에는 언어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각하고, 서로 다른 법률 때문에 잘 모르니까 내가 잘 모르는 데로서부터도 스스로도 차별과 편견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감정 표현의 방법도 남한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은 옛만큼 좀 얘기할 때 그것이 조금 어긋나거나 잘 되지 않았거나 조금 틀리더라도 칭찬해주고 우회해서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7살부터 소년단 조직생활을 합니다. 그때부터 옳고 그르고 비판하고 나를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이 그런 속에서 오랫동안 익숙돼서 살다 오다 보니 당장 남한 사람들이 우회해서 표현하는 그 전달의 의미를 좀 헷갈려 합니다. 처음 한국에 온 탈북민을 남한 정착 도우미가 함께 집을 안내하고 가스 사용 방법과 난방을 켜고 끄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이랑 라면 다 사주고 가면서 인사로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라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후에 혼자 낯선 곳에 와서 외로우니까 한 달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언제 밥 먹을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아,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까디가 다른가 이렇게 하면서 좀 헷갈려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기보다도 다른 시스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인데, 한국 분들은 친근감을 주는 그런 단어로서 언제나 그 밥 함께 먹을 수도 있다, 우리 인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다고 친근감을 주면서 밥 한 끼 언제 먹자 이렇게 그냥 건네는 말인데,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고 오해를 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이 북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차피 다른 시스템에 왔기 때문에 경력 단절 문제인데요. 다른 시스템에 배운 걸 여기서 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자격증으로 여기 다른 시스템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직업 구조의 차이도 나고 해서 경력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 습득도 어려운데요. 예를 든다면 컴퓨터 자격을 바로 따가지고 취직을 한다고 해도 내공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쭉 꾸준히 배워서 쌓인 내공으로 어디 가서 업무를 척척 배울 수 있는데, 자격증은 있지만 그 업무를 습득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국의 사장님들이 자본주의인데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우리 기업에서 잘 모르는 사람을 학교도 아니고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만두고 내가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없고 몸으로 뗄 수 있는, 급합니다.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그 긴 시간 동안 그걸 배울 수도 없어서 건설노동 부분 대부분 이런 데서 종사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일자리 얻기도 참 힘들고, 제가 초기 정착 차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북한의 경력을 당연히 불인정받지요. 그래서 그때 금방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상담사분들이 북한에서 직업을 질문하고 간호사를 했다니까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서 병원에서 일하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도 이전 그 나이에 간호사에 도전해서 뭐 다시 시험 치기도 그렇지만 그 기간에 자녀들과 동생을 데려야 되기 때문에 한가하게 이제 공부해서 취직해서 아이들을 데리려면 너무도 급해서 시아공단에 있는 자동차 기계부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여기 취직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것이 처음 소통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365일 쉬지 않고 그때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 북한에서 교육받기를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돈 기준이 여기 있는데 저는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소통 방식이 어떤지 모르면서 소통할 수가 없어서 만 한 3개월 동안을 예 아니요를 대답하면서 말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한 3개월 후 같이 입사해서 오이도에서 사는 그런 여성분이, 아직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 제가 국정원에서 준 옷과 하나원에서 준 옷을 받고 신분증 받고 바로 취직했으니까 그 회사에서 작업복을 주는데 윗옷만 줍니다. 상의만, 바지는 주지 않으니까 작업복이 항상 추리닝이었어요. 그런 걸 지켜보다가 3개월 됐을 때 이분이 잠시 사람들 안 보이는 곳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 옷들을 자기가 너무 조심스러운데 사서 태울 한 번도 띄지 않은 옷들이니까 갖다가 좀 입으라고. 그리고 자기는 오늘부로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펼쳐보니까 사이즈를 재서 금방 구매한 것 같은 옷들을 한 보따리 갖다 주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남북한이 주민들은 똑같구나. 한 민족이 돼서 따뜻한 마음과 그 인정 이런 것은 같아서 분명히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때 이제 마음이 문을 열고 조금씩 소통을 하면서 적응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간에 친해지려면 처음에 소통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소통이 두려움 때문에 잠시 이제 대화도 없이 지냈던 일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었지만 일한 것만큼 돈을 벌게 되니까 3년 동안에 거의 360일을 쉬지 않고 일해서 3년 8개월 만에 자녀들과 동생을 다 데려오고 힘들어서 4년 만에 회사를 쓰러지고 그만뒀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2개월 동안 휴식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출근하면 노동연한도 연장해 주겠다고 잘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고 또 원하는 목표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그만뒀습니다. 아마 제 일생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그런 생각과 당장 내 힘으로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니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견뎌냈었던 것 같습니다. 탈북민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부모를 따라왔으니 부모도 원망할 수도 있고 어느 탈북 가정의 학업 중단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한 달만 학교 보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학교를 보내면 그러면은 아마 공부를 따라가기가 좀 이해하기도 몹시 힘들 겁니다. 그런데 탈북 가정의 학업 중단은 당장 총알처럼 날아와서 조사를 받고 나와도 보통 6개월은 걸립니다. 그런데 삼국을 통해서 돌아 오면은 1년씩 그렇게 지체되고 학업을 중단하고 그쪽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도 중단하고 이런 상태에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시스템의 공부를 두드면 자신감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위축당하고 그래서 학교 또래 문화나 학교 문화에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려오는 탈북민 여성들이 다 이제 혼자 온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애를 데리고. 그래서 이들이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가정일을 모두 해내야 됩니다. 애들과 놀아줄 시간도 거의 없고 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국 적응이 더 어렵습니다. 부모 없이 방치되는 아이들인데요. 먼저 부모가 한국에 오고 제3국에 방치되기도 하고 북한에 방치되기도 하면서 이 기간 헤어지면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그런 오해로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오랜 그 적응이 필요하고 또 부모가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대안학교로 보내주면서 이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제3국에서 태어난 이들 여성의 자녀들은 한국 언어와 문화가 낯설어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늘어나는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안학교에서 우리말 수업이 就是别人说话都听不懂，就是跟他们交流也挺难的。 스트레스도 만나고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현재는 62%가 넘는 학생이 제3국 출생입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탈북민이 아니어서 정부 지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 아이 자체에게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렇게 분단됐기 때문에 생긴 또 다른 의미의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 국가가 당연히 보듬어야죠. 가족과의 이별을 극복하고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착가정의 갈등 사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소통 갈등, 문화생활 갈등, 편견, 남한과 다른 법제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정착가정의 탈북민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탈북민들의 갈등 문제를 살펴봤는데 왜 남북한 사회 통합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이 통일 과정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때문에 남북한 주민들의 이해와 소통은 남북 사회 통합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또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과 포용으로 서로 협력하고 공존을 이끌어내면서 남북한의 통합은 우리의 국익과 세계화를 위한 희망이며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는 우리가 갈등을 넘어 완전한 통합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 사회의 부담 요인으로 남게 되느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균형 잡힌 평화로운 삶을 살자면 사회적 불안 요인이 없도록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더 넓은 사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정착이 실패로 소외계층으로 남게 된다면은 우리는 통일 과정에서 더 큰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목숨을 담보하고 탈북을 이겨낸 강인함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인함과 적응력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 신변 문제로 노출 안 하고 실제 성공한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탈북민이 200명이 넘고 석박사도 350명 이상, 학사는 수천 명이 배출되었습니다. 2년 전에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사이버대학을 통한 저희 새로운 변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한보 북한학과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 인권 문제를 학습하며 대학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통일한보 북한학과의 배움을 통해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위원 및 국립통일위원 통일강사로 되었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학사과정을 복수 전공할 수 있어서 상담심리학과를 지금 학사과정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강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꿈 어디에도 강사를 하거나 나서서 이렇게 발표하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통일한보 북한학과를 다니면서 변화되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학을 배우면서 저는 북한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탈북민이지만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은 저희 이제 이재용 학과장님을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여기서 대학교 교수님이 됐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라서 여기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국제협력 북한 전공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협력이라는 과목에 대해 그 도전이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과목을 해내면서 북한학과 함께 다양한 국제사회 문제들을 공부하면서 배움의 폭이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통일안보 북한학과로 바뀌면서 북한을 직접 경험하신 우리 학과장님 강의뿐만이 아니라 유능하신 문상균 교수님과 차문석 교수님이 강의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보다 폭넓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단순히 공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한보 북한학과에서 저는 마이크로 디그리 자격증인 통일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은 했지만 이제 내년에 2025년부터는 새로운 자격인 통일안보 강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통일한보 북한학과를 만나서 의외의 진실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학과에서 운영하는 통일 디딤돌 연구소입니다. 탈북민들과 모든 신편입생들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시작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코칭 활동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선배님들과 코칭도 하고 학습 코칭도 하고 토론도 하고 때로는 교수님들과의 교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돼서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경험은 학문적 여정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통일되는 그날까지 열린 자세한 마음으로 같은 민족, 같은 국민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탈북민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결사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조언자가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나갈 통일 요건이 그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이 부족한 우리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동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남한 주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과정에 겪는 어려움을 우리 모두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포용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강의를 통해서 탈북민을 더 이해하고 관심하고 조금씩 다가가고 소통하는 노력을 함께 한다면 더 빠른 평화적인 통일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